저희를 믿고 찾아와준 의뢰인들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드리고 싶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은의 부동산 전담팀장 서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신 우리 이호영 변호사님과 함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합건물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관리단 집회 의결권 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우리 조문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집합건물법은 이제 결의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결 정족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결 방법이라고 하면은 쉽게 접근하시면은 제 3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관리단 집회 의사는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좀 조문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공용 부분을 변경할 때 또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을 변경할 때 여러 가지 가중 요건도 있고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이것도 규약에 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구분 소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수랑 의결권의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집합건물법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다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구분 소유자의 몇 분의 몇 이상, 또 의결권의 몇 분의 몇 이상라는 요건이 동시에 만족돼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결권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의결권은 구분 소유자가 가진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선정합니다. 즉, 한 소유자가 더 많은 면적을 갖고 있으면 의결 비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기 더 쉬워진 요건이 될 거고, 구분 소유자 수는 그냥 쉽게 말해서 1명, 2명, 3명 그대로 세면 되는데, 유의해야 될 거는 사람을 기준으로 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집합 건물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분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4개, 5개 가지고 그분이 구분 소유자가 5명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구분 소유자 1명으로 봐야 된다라는 머릿수로 세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런 의결권 같은 거를 여기 이메일이나 문자 이런 걸로도 좀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예, 최근에 아마 이메일이나 문자로 좀 간편하게 하는 경우 링크도 받고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데요. 집합건물법 38조에는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자 서명, 인증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전자 서명을 받거나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규약에서 전자 서명이나 이런 공인 인증서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게 통상 이제 전자 서명이나 공인 인증서가 제일 법에 규정된 방법이라고 하지만 의결권을 할 때마다 그 전자 서명이나 공인 인증서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투표 참여율이 되게 저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규약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간단하게 본인 확인을 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놓는 것이 훨씬 집회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이 변호사님 설명을 들었더니 이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살다 보면 집회 개최 자체가 사실 어려운 경우도 꽤 있던데, 그럼 이게 서면 결의가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그럼 그때 그런 서면 결의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집회 자체를 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정해진 시간에 다들 바쁘신데 요새 정해진 시간에 막 모여서 집회를 개최를 하고 결의 내용을 설명하고 다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법에서는 집회 없이 그냥 서면이나 문자로 결의도 가능하도록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집회 없이 서면 결의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요건이 좀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일반적으로 과반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보다 훨씬 요건이 가중되어 있죠. 근데 5분의 4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분의 4라는 숫자를 좀 이렇게 관리 규약이나 이런 걸로 좀 감경할 수도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거를 전부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단 집회를 이제 결의를 집회까지 열어서 하는 것보다 좀 더 간이하게 제도를 인정을 하는 거는 그 취지가 잘못하다가는 구분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가 침해될 수 있음을 고려해서 정족수를 특별히 이제 5분의 4 이상으로 엄격하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인데, 그거를 규약으로 완화를 해버리면은 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에 반해서 무효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5분의 4를 낮추는 건 안 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유영 변호사님하고 관리단 집회 의결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는데 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네요. 혹시 영상 보고도 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법무법인공원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도 우리 집합건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들을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담실로의 서진수 이호영 변호사 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